이렇게 흑백 사진입니다. 이거 똑같이 복사하고요. 파일 뉴. 그럼 여기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기 때문에 클립보드에 있는 요거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자,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와 보시죠. 얘도 이제 지난 시간처럼 색칠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가 있죠. 삭제하고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제가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원본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를,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냅두고 그 위에다가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자꾸 들여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브러쉬 툴인데 이 브러쉬 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바로 얘죠. 오파시티를 가지고 오파시티를 낮춰서, 그리고 브러쉬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리터칭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위에 색칠이 더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덧칠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덧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방법이 또 있으니까 제가 덧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덧칠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덧칠해 보시죠. 자, 근데 브러쉬를 볼까요? 브러쉬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노멀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아래 보시면 되게 많은 모드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아래 노멀 모드 말고 디졸브라고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디졸브가 우리나라 말로 흩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뿌리는 거 있죠? 이걸 디졸브라고 합니다. 오파시티 값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100% 그러면 100% 뿌려지는 거라 의미 없고 이거 낮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하고, 자, 뿌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뿌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디졸브입니다. 이게 디졸브예요. 디졸브는 크레파스처럼 그려지는 걸 그러니까 디졸브 효과로 그려지는 게 크레파스입니다. 크레파스처럼 그려지는 게 디졸브 효과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블렌드 모드예요. 블렌드 모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블렌드가 혼합하다란 뜻이에요. 혼합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래 이미지와 내가 뿌리는 색상이 서로 혼합되어질 때 어떻게 혼합되어질 것인가, 이제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이 블렌드 모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쓰는 게 노멀 모드는 기본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 디졸브 쓰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내려가면 다큰이 있고 라이튼이 있고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단위로 묶여 있는 겁니다. 다큰이란 건 뭐냐면 밑에 깔려 있는 것과 내가 칠하는 색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어두운 쪽으로만 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쪽은 안 칠해지고 어두운 쪽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두 개가 혼합돼서 더 어둡게 표현되는 건 다큰이고, 라이트는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밝은 쪽으로 표현되는 건 라이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더 어둡게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색상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100%의 색상으로 볼까요? 원래 100%는 이런 색상인데 여기에 다큰을 넣어버리면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이 더 어둡게 색상이 들어가 버려요. 어두운 쪽과 만나게 되면 더 어둡게 표현해 버리는 걸 다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레이어 위에다가 놓고 쓰면 안 돼요.
이거 레이어 위에다 놓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레이어 위에다 놓고 쓰면 안 되고 여기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혼합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직접 혼합할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다크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렇게 칠해지는 걸 다큰이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실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 컬러번, 라이너번, 다커 컬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어둡게 하는 겁니다. 더 어둡게 하고 더 밝게 하고 뭐 그 차이입니다. 밑에 라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는 어떤가요? 색이 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색이 똑같은 색을 칠하는데 라이트는 더 밝게 칠해집니다. 이게 라이튼이에요. 이 그룹 자체가 여기 묶여있는 이 그룹 자체가 더 어둡게 칠할 거냐 더 밝게 칠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라이튼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오버레이네요. 오버레이는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버레이는 값이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데는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 색상이 여긴 안 들어가네요. 자, 색상을 조금 더 자, 여기는 밝게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자, 얘는 좀 밝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 밝게 어둡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다큰이랑 라이튼이랑 중간 톤으로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디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퍼런스 같은 것들이 재밌는 기능인데요. 반대되는 색상이 이렇게 칠해집니다. 반대되는 색상이 칠해져요. 디퍼런스는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색상이 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색은 어둡게,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은 또 반대로 이렇게 밝게 칠해집니다. 이게 이제 디퍼런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색상이 칠해지는 거, 이걸 디퍼런스라고 해요. 이렇게 해볼까요? 파일 뉴, 여기다가 500에 500으로 해보죠. 가로 500, 세로 500.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색칠을 이렇게 해봅니다. 색상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 수직으로. 디퍼런스라 색상이 계속 반전돼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아래 브러쉬 아래 보시면 요렇게 생긴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페인트 버켓하고 그라디언트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하지 마시고 누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안에 섞여 있는 같이 있는 툴들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인트 버켓하고 그라디언트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 중에 그라디언트를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라데이션은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색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했습니다. 자, 칠해보면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색이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 쭉 드래그.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보시면 이 그라데이션을 보시면 여기 그라데이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 선형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 피라미드 모양, 원톤 그라데이션, 얘도 피라미드.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원형 그라데이션, 원형으로 이렇게 갑니다. 원형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이렇게 접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360도 접힌 그라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접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원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접힌 그라데이션,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의 그라데이션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나요? 얘가 뭐냐면 마퀴라는 툴입니다. 이 마퀴 툴이 뭐냐면 선택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퀴 툴을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마퀴 툴은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쪽만 작업한다는 뜻입니다. 여긴 작업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브러쉬로 칠해 볼까요? 어떤가요? 내가 선택한 영역만 색칠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마퀴 툴입니다. 이게 마퀴 툴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마퀴 툴로 한번 선택을 하고 색칠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선택을 지우는 방법은 마우스 커서를 빼서 여기서 클릭하면 지워져요. 보세요. 선택하고 클릭, 지워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D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D, 디셀렉트의 약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려고 보니까 여기 너무 내용이 많네요. 자, 그라데이션 말고 그 아래 페인트 버킷 있죠? 얘로 클릭해 봅니다. 그럼 색상이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에 다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또는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맨 처음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페인트 버킷은 클릭하면 전면색이 싹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lt 백스페이스가 전면색입니다. Alt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전면색이 전부 칠해지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lt하고 컨트롤 키의 위치가 Alt가 앞쪽에 있고 컨트롤 뒤에 있잖아요. 아닌가요? 컨트롤이 앞쪽이고 Alt가 뒤쪽인가요?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컨트롤은 글자가 4개고 Alt는 글자가 3개죠. 그러니까 글자가 작은 쪽이 앞쪽, 많은 쪽이 뒤쪽. 그러면 금방 외워집니다.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 안 한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전면색, 배경색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화살표가 있네요. 얘를 꾹 누르면 전면색, 배경색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단축키가 X키입니다. 요거 전면색, 배경색 바꾸기 단축키는 X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검정색, 흰색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디폴트 색으로 돌아갑니다. 단축키가 D입니다. 색상을 바꾸더라도 내가 이거 색상을 바꾸더라도 알파벳 D를 누르게 되면 그 디폴트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색으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면 배경색이 다 깔리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마큐 툴은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 마큐 툴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 원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옵니다. 마큐 툴 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드래그를 하면 기본적인 사각형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Shift 키를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쭉 드래그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가운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면 정사각형인데 가운데서 그려져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시다. 일단 드래그, 그럼 사각형 그려지죠? 그 다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가운데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시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럼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혼합을 해보죠.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가운데서 정사각형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원형이요. 엘립스. 자, 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면 원이 그려져요. Alt 키를 누르고 하면 가운데서 그려져요.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이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원이죠, 그죠? 타원인데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원이 그려지고, Alt Shift를 누르면 원이 그려지는데 가운데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보죠. 드래그해서 제가 적당히 타원을 그렸습니다. 전면색은 흰색, 배경색은 녹색을 쓸 겁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 좌상단에서 중간 방향으로, 이런. 그리고 모양은 원형. 풍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우고, 자, 제가 디폴트 값으로 놨습니다. 여기다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원형 그라데이션 하나 나오네요. 다큰으로 놨습니다. 다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밝은 데만 들어가요. 어두운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면 세포가 만들어져요. 세포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오른쪽 버튼 복사, 파일 뉴, 클립보드에 들어옵니다. 크리에이트, 붙여넣기. 자, 이렇게 가져와 보시죠. 우리가 조금 아까 봤듯이 이 마큐 툴이 영역을 지정하는 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와 유사한 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라쏘 툴이요. 눌러보면 라쏘 툴이 있고 폴리곤 라쏘 툴이 있고 마그네틱 라쏘 툴이 있습니다. 마그네틱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서 딱딱딱딱 붙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폴리곤 라쏘를 많이 씁니다. 이 라쏘는 드래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폴리곤 라쏘를 씁니다. 자, 보세요. 일반 라쏘 툴입니다. 일반 라쏘 툴은 내가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건 조그만 아주 작은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선택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라쏘 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폴리곤 라쏘입니다. 폴리곤 라쏘는 최대한대로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어저께 해봤죠, 그죠? 돋보기 툴을 어떻게 쓴다고요? 스페이스바하고 컨트롤, 드래그, 알트, 드래그, 그죠? 최대한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픽셀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라쏘는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폴리곤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스페이스바는 화면 이동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따라서 쭉 클릭하는 겁니다. 이 폴리곤 라쏘가 요럴 때 써요. 우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눕기를 딴다라고 부릅니다.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 딴다라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눕기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우스가 고장 나면 이제 짜증 나는 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작업이 망가지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정확하게 딱 따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브러쉬 툴이요. 다큰이 됐든 라이튼이 됐든 자, 색칠을 하는 거죠. 자, 다큰을 이용해 볼까요? 다큰의 오파시티 낮추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색, 자, 빨간색으로 해서 색칠을 싹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러면 빨간색 소파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확대해서 자, 폴리곤 라쏘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포토샵을 잘 못해요. 이 라쏘 툴만 들어가면 막 그 조급증이 일어나요. 이 경계를 잘 따야 깨끗하게 나와요. 경계를 못 따면 경계가 경계를 짧게 잡아야지 크게 잡으면 경계가 제대로 안 따져요. 시작점을 클릭하면 자,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요, 이번에는 녹색으로 해볼까요? 녹색 의자 자, 브러쉬 툴로 드래그 자, 어떤가요? 녹색 의자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이런 것들이요. 사진 찍어 와가지고 야, 여기 색깔 좀 바꿔봐 이런 일들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여기 또 있네요. 복사 뉴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라쏘 툴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로 색칠하고 다시 한번 라쏘 툴로 다시 또 선택.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브러쉬 툴로 선택. 색칠하고 나면 어떤가요?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색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디자인이 어떻게 바꾸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자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라쏘 툴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딱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다큰이 됐든 혹은 라이튼이 됐든 또는 오버레이가 됐든 또는 디퍼런스가 됐든 자, 혹은 휴 값이 됐든 또는 칼라 값이 됐든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지금 깨끗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칼라 값은 흑백에
색상을 입힐 때 사용하는 게 컬러 값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눈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칠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이렇게 옆에까지 그대로 딱 칼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패더라는 값입니다. 여기는 없구나. 아니, 여기 패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패더를 주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패더 값이 0입니다. 그런데 패더 값이 0으로 주게 하면은 0을 주고 하면 이렇게 칼처럼 딱 끊어지게 나와요. 자, 다시 선택을 해보죠. 자, 패더를 여기 나와 있는 라sso 툴을 누르고 패더 값을 제가 10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패더 값이 뭐냐면 깃털이란 뜻이에요. 패더가 깃털이란 뜻인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선택이 되고 브러쉬 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지금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더 색칠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패더 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색칠이 들어가죠. 어떤가요? 훨씬 더 색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런 눈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패더를 0으로 주고 작업하고, 이런 눈썹 같은 데는 어떤가요?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이럴 땐 패더 값을 주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입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술 같은 경우는 패더를 한 1이나 이 정도만 주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경계가 그럼 약간 불분명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브러쉬 칠을 하게 되면 경계가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픽셀, 2픽셀 정도 더 색이 번진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레이어를 많이 쌓아야 돼요.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sso 툴로 색칠하고, 여기가 천장이잖아요. 보통 천장은 흰색을 많이 쓰니까 제가 흰색으로 제가 브러쉬 칠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요. 그러면 색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번엔 벽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자, 밑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자, 드래그 하시면 레이어의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는 뭘 해볼까요? 조금 녹색으로 가볼까요? 파스텔 톤의 녹색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너무 색이 진하네요. 자, 색칠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영역만 이렇게 색칠이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가구를 색칠하고 싶어요. 그럼 얘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또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눈그림 보이시죠? 눈그림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밑으로 가려져요. 순서를 바꿔보면 금방 알아요.
얘가 위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한테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가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리고 감추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색칠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 불러오고, 자, 이렇게요. 나무 판자 불러왔죠? 그 다음에 디스톨트, 이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나무판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3D로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색칠을 또 해줘야 돼요. 무슨 색칠이요? 그림자요. 밝고 어둠에 대한 그림자가 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오파시티 값을 낮춘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쪽이, 여기는 이제 그림자 졌으니까 어둡고 여기는 빛이 오니까 밝고, 그죠? 단순히 색상만 칠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색칠을 하시면 돼요.